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호입니다. 오늘 저를 이뻐하는 우리 형님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거기 비빔밥을 제가 안 좋아하는 건데 비빔밥을 그 형님이 이미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별로예요. 근데 제가 또 그 형님이 사준 성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뒤에 와서 먹고 별로라고 그러면 그 형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어떤 임금이고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일지라도 100% 다 만져보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뒤에서는 이제 싫어도 좋은 척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세상 삶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방송했더니 그 방송을 보신 분이 제가 이제 박정희 정권을 좀 비판적으로 이제 제가 시각이 이제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얘기했더니 좀 기분 나쁘신 분이 들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느 임금도 100% 지지를 다 받지는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저도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불만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중얼중얼 하다가도 또 그나마 지금 그 많은 대통령도 없다고 해서 이제 지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분들의 성향을 제가 모르겠어요. 제 페이스북에도 아주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같아요? 비판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 비판하는 논조를 깔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페이스북에 오셔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제가 4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머물고 계세요. 머물고 계신데 가끔가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하는 그룹에 저를 초대해요. 그렇게 거기다 멘트를 써놓으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저 양반이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지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너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그런 멘트를 가끔 날리시는지 도대체 이건 납득이 아닌가요? 여하튼 알고 그런다 그러면 그분의 참 집념이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모르고 그런다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듣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태극기 부대에 태극기 들고 흔들고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분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 느낌은 그분이 내가 주장하는 말들은 다 알지만 그분 속으로는 야 이놈아 이 무식한 놈아 박정희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영웅이야 이놈아. 그러니까 네가 언젠가 깨우칠 때까지 내가 네 옆에서 너를 계속 지켜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서늘하기도 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요 글을 읽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는 아주 잘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읽으면서 한쪽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말도 마찬가지죠. 누가 열심히 얘기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뭉뚱한 자기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꿀 수가 없죠. 그분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안 받아들이면 뭔 수로 그 양반들 사상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존중하고 이 사회에 이제 같이 모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순신 장군을 사실은 저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인데 물론 이순신 장군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죠. 근데 그 비난을 받든 안 받든 제가 느끼는 어떤 필름 바탕이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박정희는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를 제가 한다고 그러면,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왜 나라를 동의할 수 없냐면, 1598년 11월 달에 일본 군들이 돌아간 것은 그 같은 해, 그러면 1598년 8월 18일 날 풍신수길이가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유언으로 조선에 나가 있는 왜군들을 무조건 철수시켜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언을 그렇게 하고 죽었는지 안 하고 죽었는지 난 몰라. 하여튼 역사에서 저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아는데, 여하튼 분명한 것은 풍신수길이가 죽었기 때문에 일본들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순신 장군이 몰아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첫째 거기서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풍신수길이가 죽으면서 조선에 나가 있는 일본 군들을 무조건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도 다 인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하는데 결론에 가서는 이순신이 나라를 지켜서 일본 놈이 쫓아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참 연구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연구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냥 아주 영웅이고 뭐 외적을 그냥 백전백승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이순신 장군이요, 경상도 부산 뭐 그쪽에 가면 외적이 그냥 아주 소굴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안 가요. 안 가고 명량해전 치르고 나서 그 양반이 8월 15일 날 언제입니까? 1597년 8월 15일 날 그 명량해전 치르고 나서 그 밤으로 도망가 가지고 근 1년 동안을 숨어 지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영웅이고 백전백승하는 분이 왜 도망가서 숨어 지냅니까? 이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숨어 지내는 얘기는 안 해.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일본군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돌아다니고 숨어 지낸 사람을 어떻게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유재란에서 이제 그 결정적인 아주 악당 강경파인 가또 기요사뭔가요? 가또 그 사람이 가또 마사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군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이 임진왜란이 더 확전되고, 정유재란이 참 더 확전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군들도 더 많이 죽을 것이다. 일본 군들도 승산이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보를 흘렸어요. 누구한테 흘렸냐면 경상 좌병사인가요? 좌병사 하는 누굽니까? 그 사람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하여튼 좌병사한테 정보를 흘려요. 흘려서 이 양반이 이제 그것을 선조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선조가 조정 대신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쳤어요. 토론을 거쳐서 이거는 일본 군내 내분에 의한 제보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날 온다. 가또 마사요라는 사람이. 그러면 와서 이제 그 사람이 하룻밤을 해에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상륙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 이순신이 이제 가가지고 덮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명을 내리죠. 선조가 가서 그걸 토벌해라.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해요. 우리 조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는데 그것은 헛정보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명을 내렸는데 이순신이 안 가잖아요. 일본 놈들이 간계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간계책이든 어쨌든 왕명이 내리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갔어요. 안 가니까 권율은 사실은 이순신 편이거든요. 이순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왜 안 가냐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갔어요. 끝내 안 가가지고 결국은 이순신이 결정적으로 왕명을 어겼다고 하는 게
선조가 여러 가지에서 이순신이 역물을 깨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왕명을 노골적으로 오겠으니까 이놈은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이순신을 백의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세 번째 요건이고, 네 번째는 이순신이 23전에서 23전 전승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순신이 처음에 임진왜란에 참가한 게 뭘 가지고 했어요? 전라 좌수사 직분으로 참가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상도 해역에 가서 싸우면, 전라 좌수사가 경상도 해역에 싸우면 그 사람이 대장입니까? 경상도 해역의 대장입니까? 엄연히 조선수군이 총 집결해가지고 한산대첩이니 뭐 이런 거 가서 싸운 건데, 이순신이 전부 다 지휘하고 이순신이 다 승리했다고 하는 식으로 23전 3승을 전부 다 이순신이 했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면 그분의 상당 전투의 상당 부분은요 전부 조선수군이 다 전공을 인정해가지고 나중에 선조로부터 벼슬도 승직되고 다 공로가 골고루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굳이 따진다면 일기를 써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꾸며놓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제 전부 이순신이 승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승리 내용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세요. 이순신이 승리가 아니에요. 조선 수군의 전체의 승리지. 그래서 그것도 부풀려진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섯 번째 일본이요. 일본 군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전황 보고를 풍신수길이한테 계속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는데 전황 보고서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여송이하고 누구요? 또 하나 유명한 사람 있죠. 명나라 정상. 그 사람하고 진린이하고 진주성의 김씨님이하고 권율이하고 이 사람들만 전황 보고에 올라갔지 이순신은 한 번도 전황 보고에 올라간 사실이 없다가 나중에 언제 딱 한 번 올라갔냐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진린을 생포해가지고 거의 잡기 직전인데 어디서 난데없이 조선수군의 이순신이라는 놈하고 등자령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진린을 구원해가지고 결국은 못 잡았다고 그거 딱 한 건 올라갔다는 거예요. 풍신수길이한테 이순신에 대한 보고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본에서는 그 당시 이순신이라는 놈이 조선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풍신수리가 죽으면서 이순신 내 이놈 하고 죽었다고 이런 사기가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사기를 치면 됩니까? 풍신수길이한테 이순신이 전황 보고가 올라간 적이 없고 노량해전에서 마지막에 풍신수길이 죽고 나서 노량해전에서 한 번 전황 보고가 본국에 보낸 게 이순신이 등재됐는데 무슨 풍신수길이가 이순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순신이고 여러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대 박정희 잔당들이 하는 거짓말 수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이제 부풀려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이순신이 나중에 일본 놈들이 이순신을 존경하게 됐냐? 그로부터요. 이순신이 이순신을 처음 건 사람이 누구냐면 유성룡 아닙니까? 유성룡 이 사람이 파직된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표면적 원인은 이순신 같은 형편없는 놈을 조선 수군 통제사로 추천했으니까 너 책임을 지고 이제 파직해라 그래가지고 파직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성룡이 아주 이를 갈고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회마을에 있죠. 거기 가가지고 계속 아주 이순신을 띄운 거예요. 이순신을 띄워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중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출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이 이제 영웅이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됐네요.